지금 진보진영 단일 후보 추진 일정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교육혁신연대라는 시민사회가 주도가 되는 단위가 비교적 일찍 꾸려져서 그 위에서 후보 진영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룰 미팅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어쨌든 초기 단계로 논의가 지금 개시되었고요. 후보 진영 간의 협의 개시되었고 이 후보 진영과 시민사회 사이의 논의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적어도 3월 말 이전까지는 좀 규칙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 책임제와 관련해서 학력 개념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력 기준의 표준은 요컨대 교과서형 지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것을 잘 적용시키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는 걸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2022년 이후에 새로운 시대의 학력 개념의 포커스는 이런 교과서의 다이제스트에 있는 그런 지식 유형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요컨대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정진시켜내는 비판적 사고가 포커스가 되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면적인 텍스트 체계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요컨대 독서 토론이라든지, 그러니까 고전 명조도 대단히 중요하겠고, 문화예술 체험과 문화예술을 충분하게 소화해내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과학적인 실험과 경험,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실천, 노작 또는 노동에 대한 경험,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살아있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를 키워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어쨌든 새로운 미래지향적 학력의 포인트에 있어서 기초학력은 교과서 유형의 기초학력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를 이렇게 발전시켜낼 수 있는 문해력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리터러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는 언어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분출되고 있는 미디어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생각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시대적 규정이 인공지능 시대인데, 요컨대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기초학력 개념으로 저는 자리 잡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다 사실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교육 체계 속에서의 요컨대 일정 성취도 이하의 아이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러니까 교과서 유형이요. 이것을 담당하는 기초학력 책임제, 보장제, 이것도 사실은 기본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었을 때 비로소 리터러시하고 연결되니까요, 문해력으로. 그런데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우리가 학력 개념을, 생각을 키우는 미래지향적 학력 개념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이러한 기초학력 개념은 문화적인 역량과 소양,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자회견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현행 기초학력 보장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책임 지도제하고 문화예술을 맞춤형으로 문화적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적 역량을 이렇게 보조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적시하였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이런 전통적인 기초학력,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기초학력, 이 두 가지 축들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거 사교육비 해결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시기에 특히나 2020년 이후에 더더욱 이게 증폭된 걸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 어떤 맥락에서는 학교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요건 학교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사교육기관 이렇게 학원으로 이렇게 보내는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는 요건데 학교 차원에 있어서의 돌봄과 방과 교육을 내실하고 현격하게 이걸 개선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생각을 키우는 교육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나간다고 그러면은 여기하고 연동된 맥락에서 돌봄과 방과후를 요건데 공공적으로 설계하고 그 돌봄과 방과후 시간 동안에 그냥 아이들이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질 높고 잘 준비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일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현격하게 줄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교실 세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교육부에서 이런 치유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누가 어떠한 치유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러한 측면들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과 관련되는 학력, 정서면에 있어서의 현재 상태 이 부분들을 전수조사라고 그랬을 때는 일단 학교 단위로 이 부분들을 조사를 일단 수행할 필요가 있겠고 적어도 어디에서 어느 학생들이 어떤 측면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위에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예산들을 집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아까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최저학력 책임제 문제하고도 저는 직결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저학력을 책임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 최저학력을 책임지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마치 전체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나의 방과후 또는 보충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이렇게 제공하는 형태 이상은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재영 교육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셔서 출마를 하신다고 그런다면 어차피 이번 선거는 이재영 교육감님 8년에 대한 검증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재영 교육감님 8년이 어떠했는지 검증을 저는 받으시라고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경선에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검증을 통과하셔서 본선에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2018년처럼 시민사회 경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도 국민들한테 직접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검증이 사전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직접 검증을 받는 도민들한테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는 저는 교육감님께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 교육의 큰 어른이신 교육감님께서 지실 수밖에 없다 하는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1시간 정도는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운동장에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난 다음에 수업한다고 그러면 공부가 되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성과입니다. 아이들이 몸을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움직여 주었을 때에 두뇌 활동도 훨씬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 기초에서 아이들의 지적인 역량과 요컨대 지적인 상호작용의 패턴도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수업 시간 이제 중요하겠죠. 수업 시간은 저는 학생들의 수업이 대상이 되는 그런 수업은 철저히
어차피 그러나 국가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절충적인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학생들이 대상화되는 수업 과정들은 저는 배제하고 학생과 교사가 공이 함께 주체가 되는 그런 수업을 구성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럼 토론 수업 하자는 소리냐? 토론 수업이 기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중심이 되는 강의가 기본이 되더라도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적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수업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를 사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설계돼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 의견을 말할 때는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근거지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근거지음 속에서 자기가 지금 말하는 현재의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홀로 똑똑이의 결과가 아니라 역사에 빚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빚지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인용을 함으로써 내가 이 생각을 말하게 됐다는 것들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수업 자체가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내가 남의 것을 훔쳐오더라도 내 점수만 높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업 속에서 철저하게 내가 다른 사람과 역사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과정들이 수업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일단 이런 것들은 서구형의 고품격 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키우면서 리더십의 본질을 키우고 공동체의 공공성들을 함께 배워나가는 과정들인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수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사후에 준비돼야 될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지금 얘들은 문제풀이 하느라고 책 못 읽잖아요. 그죠? 문제풀이 하느라고 어쨌든 박물관, 서구의 유명한 박물관에 있는 좋은 콘텐츠들을 뜯어서 감상 못 하잖아요.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요컨대 방과 후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연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공부한 것을 복습하거나 선행학습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과 후 학습 시간에 올바로 함께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어떤 아이는 자기의 탤런트가 있기 이런 좀 더 중요해지는 거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하고 하면은 노래하는 것이 이제는 미래에 자기의 공부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형태로 말이죠. 어떤 친구들은 체육하는 것이 자기의 탤런트라고 한다면은 체육과 수업 시간에 생각을 키우는 교육을 연동시켜서 방과 후 시간에 다양한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굉장히 다양한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문화체험, 자기의 재능과 관련되는 연계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시간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하루의 전체적인 프로세스 자체가 몸도 움직이고 뛰어넘과 동시에 새로운 민주적인 공부의 과정을 경험을 하고 더 나아가서 방과 후 시간에는 자기 맞춤형으로 스스로의 탤런트들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연계되는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 여기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학생들의 자치회, 학생회 활동입니다. 적어도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처음에는 지금 너무 많은 그 공부에 대한 중화가 아이들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지만은 어쨌든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학급 회의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학급 회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미래 민주시민으로 삶을 연습한다는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학급 회의에서 결정한 학생들의 의견은 반드시 학교 운영과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그 내용들, 교육 과정에 대해서 나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학생의 활동도 하루의 일과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프로세스로 저는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교육 대혁명 이렇게 써서 큰 자치분권 공동체라고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이것을 조금 더 미시적으로 학교 단위에 학생이 학교 갔을 때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스케치해 보면은 이런 모습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어쨌든 저는
우리 미래의 주체가 되는 미래 시민들의 중심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저는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기를 개발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좋은 공부를 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러한 공간이 학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그 맞벌이 사회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어디 그 학원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이게 아까 방과 후 교육 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저희는 스스로 저희가 하는 노동이지만 환영하고요. 왜냐면 방과 후 교육이 아이가 좋아서 가기도 하지만 일명 이렇게 돌리기잖아요. 내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어딘가에 맡겨야 되는데 그걸 돌봄 교실에 맡기고 방과 후 과정이 이제 너무 발전되지 않은 자꾸 이제 그런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다 보니 학원을 자꾸 이제 피아노, 태권도에서 계속 돌려지고 있습니다. 미술학원. 그래서 저는 우리 송준일 교수님께서 그 다양한 그 교직원들이 더 많이 있고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돌봄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학교에서 더 맡아서 해주신다는 거에 저희 노동조합이라든지 조합원님들께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학부모님들 또한 저희 아이가 학교 밖을 나가가지고 위험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학교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길 굉장히 바라고 저 또한 아이 2명을 돌봄교실에 맡기고 유치원도 그렇고 다 이렇게 했던 학부모로서 굉장히 안전하고 그 학교 안에는 놀이터도 있고 도서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또 이런 맥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저는 돌봄과 방과후라는 그 돌봄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조금 더 학교에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함께 그 역할을 부합되도록 노력하는 의미에서 송준일 교수님을 저희는 지지하고 있습니다.